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오늘은 수냉쿨러 불량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수냉쿨러는 많이 낯이 익은 수냉쿨러죠. 리안리 갈라드입니다. 제 영상이나 아니면 컴퓨터 유튜브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저 쿨러 또 터졌구나, 또 리콜 대상 쿨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리콜 대상 쿨러는 아니에요. 리콜 대상 쿨러는 아닌데 고장이 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시스템은 인텔 시스템이고요. i7 8700K입니다. 거기다가 Z370 보드예요. 거기다 메모리는 DDR4 8기가짜리 하나만 꽂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750ti고요. 지금 제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 이 쿨러는 이제 손님께서 CPU가 너무 과열된다고 이제 컴퓨터 갖고 오셨는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쿨러가 고장이었어요. 그래서 쿨러 다른 걸로 바꿔드리고, 그리고 이 쿨러는 저한테 이제 AS 대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놔두고 가신 건데, AS 대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꺼림직한 것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불량이 맞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손님 컴퓨터에서도 컴퓨터를 키기만 해도 뭐 CPU 온도가 70도 80도 이렇게 막 찍었고요. 그리고 이 호수가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거운 그런 냉각수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펌프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펌프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냉각수 순환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설치했고 증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가 꺼림직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바이오스 진입했는데 아이들시 온도가 41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놔둬볼게요. 온도가 올라가나 아니면 내려가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나. 지금 사무실에 에어컨도 켜져 있고 날도 선선하고 이래서 집에서 쓰실 때보다는 아마 온도가 덜 칠 텐데, 그래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44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지금 호수도 온도차도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쪽 호수는 지금 뜨끈뜨끈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호수는 차가워요. 45도까지 올라갔고, 아마 놔두면 이제 계속 60도 70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바이오스 상에서 온도는 저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그럼 부팅 시켜서 이제 과부하를 줘볼게요. 과부하 줬을 때 어느 정도까지나 올라가고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내 배치 실행시키자마자 채 2분도 안 돼서 저렇게 92도를 찍고 있습니다. 공랭 쿨러도 아니고 3열짜리 수냉 쿨러인데 저렇게 온도가 뛰는 거는 분명히 수냉 쿨러에서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도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고. 더 이상 테스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끌게요. 괜히 CPU에 무리만 가서 일단 테스트 프로그램을 껐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리안리의 갈라드 이 수냉 쿨러에 리콜이 걸린 적이 있었죠. 지금과 같은 이런 증상으로 이제 리콜이 걸렸었는데, 그 리콜의 원인이 냉각수에 첨부되어야 하는 그 부식 방지제가 이제 누락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부식 방지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냉각수를 돌리다 보니까 펌프에 이제 부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 펌프의 부식물들이 냉각수와 같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점점점 쌓였겠죠. 부식되면서 생긴 부산물들이 점점점 쌓이면서 냉각수가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CPU가 과열되는 이런 고장 증상을 보여서 리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리콜을 했던 게 아니고 특정 시기에 생산된 부품에 한해서만 리콜을 해줬었어요. 그 리콜을 진행해주던 그 생산 시기는 제가 기억하기에 2020년 12월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2020년 12월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이제 리콜을 해줬었는데, 이 제품의 생산일은 시리얼을 보니까 2021년이에요. 2021년 3월 달에 생산된 제품이에요. 2021나 03으로 시작하는 시리얼인 거 보면 2021년 3월 달에 생산이 된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증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던 시기와 약 3개월 정도 후에 생산이 된 제품인데도 똑같은 증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센터 쪽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이 제품도 혹시 리콜 대상이냐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무상 AS 기간은 남아 있으니까 제품을 보내면 테스트해보고 이상이 확인되면 이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찝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찝찝함이란 게 이거예요. 문제가 있던 시기와 지금 이 수냉 쿨러가 생산된 시기는 약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것도 같은 원인 때문에 이런 고장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 부식 방지제가 누락되면서 펌프가 부식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저 펌프를 뜯어서 저 안에 부식된 부산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뜯을 수가 없죠. 그걸 뜯으면 AS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참 제가 찝찝하다는 게 그건데, 이런 AS는 서비스 센터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 찝찝함은 좀 가셔지지가 않네요. 가셔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찝찝한 게 있습니다. 이 서린의 AS가 참 빠르고 좋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빠른 거는 인정합니다. 서비스 센터의 대처나 뭐 이렇게 문의를 하고 이러면 답변도 빨리 해주시고 또 친절하게 해주시고 잘 알려주시고 그런 점은 좋은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택배를 보내고 받고 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서린 에이스 센터에 제품을 에이스 받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이 쿨러가. 기존에는 리콜 순행 쿨러 때문에 몇 번 에이스를 받긴 했었는데 리콜이 아닌 제품 불량을 택배로 주고받는 이런 AS는 이 서린과 하는 AS는 처음인데요. 택배 비용을 왕복 모두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왕복 택배비를 모두 부담하는 이 에이스 정책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편도만 소비자가 이제 부담을 하거든요. 뭐 선불로 보내면 센터에서도 선불로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택배 에이스가 진행되고 또 특정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왕복 택배비를 모두 지원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린 같은 경우에는 왕복 택배비를 모두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찝찝함이 있어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찝찝함은 리콜 대상 쿨러가 생산되었던 시기랑 지금 이 쿨러가 생산되었던 시기랑 약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에 생산되던 갈라하드도 같은 이런 결함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의심이 들고 이런 찝찝함이 있어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찝찝함은 택배 AS를 받을 때 왕복 택배비를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뭐 불량 제품에 대한 AS는 확실하게 해주시겠지만 그 AS를 받는 과정에서의 생기는 그런 불편함과 찝찝함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촬영을 해봤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